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 될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스타 월급으로 어떻게 살 거야? 우리 아들과는 조건이 맞지 않아. 라고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카페 알바생 주제에 너무 당당하다며 냉소적으로 웃기까지 했죠. 상견례 자리는 최악의 분위기로 끝났고 모욕당한 예비 신부 가족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국회의원의 얼굴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아버지였던 거예요. 삼선 국회의원이자 재벌가 출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민준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남자였어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부모님 댁을 찾아뵈었고 어머니의 잔소리도 웃으며 들어줄 정도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민준 씨의 연인은 26살 수연 씨입니다. 수연 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 165cm의 날씬한 체형에 단아한 미모를 지닌 수연 씨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고 특히 연상인 민준 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예의를 지켰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서 민준 씨가 데이트 비용을 내려고 해도 자신의 몫은 자신이 내겠다고 고집하는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3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수연 씨 역시 민준 씨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의 겸손하고 배려 깊은 성격에 매료되었고 수연 씨는 민준 씨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어요. 지난달 민준 씨는 드디어 수연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승낙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는 일뿐이었죠. 민준 씨는 며칠 후 부모님께 수연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박미경 씨, 52살이었어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죠. 아버지는 이상훈 씨, 55살로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내보다는 온건한 편이지만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미경 씨는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수연 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성격도 좋고 예쁘기까지 하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하는 일을 말하는 순간 박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는 말에 박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수연 씨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항상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액세서리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죠. 민준 씨에게 선물할 때도 비싼 것들을 자주 사줬습니다. 시계, 지갑, 옷까지 모두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었어요. 바리스타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소비 수준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런 점들을 눈치챘지만 오히려 의심스럽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빌린 거나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허영심 때문에 그런다고 단정 지었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추측했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운 것에 당황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시면 알 거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박미경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고 했죠. 이상훈 씨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상대방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언제 인사드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수연 씨도 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수연 씨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어요. 박미경 씨는 며칠 동안 수연 씨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마침 절친한 친구인 강 여사가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정보통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캐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박미경 씨는 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연 씨 가족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강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자신했죠. 며칠 후 강 여사가 박미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연 씨 가족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전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강 여사는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수연 씨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지만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박미경 씨는 역시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가정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강 여사도 박미경 씨의 편견을 부추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허영심이 너무 강하다고 거칠에만 화려하다고 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연 씨가 일하는 카페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강 여사와 함께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었고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수연 씨를 관찰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커피 만드는 솜씨도 능숙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수연 씨를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수연 씨에게만큼은 극진히 대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연 씨가 예쁘니까 그런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박미경 씨가 카페를 나오면서 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하다고 바리스타 주제에 너무 당당해 보인다고 했어요. 강 여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박미경 씨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평소에 말투가 정말 품격 있었어요.
민준 씨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당당함이 있었죠. 마치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워했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과 수연 씨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온 민준 씨였거든요. 박미경 씨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수연 씨와의 결혼을 재고해 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상훈 씨도 아내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의 이런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수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민준 씨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부모님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부모님의 반응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수연 씨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는 민준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 씨는 민준 씨에게 자신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쪽 부모님이 만나시면 오해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의 아버지는 김정호 씨, 51살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버지에게 민준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정호 씨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딸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김정호 씨는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마음이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수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오빠와 함께하고 싶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했죠. 김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김정호 씨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수연 씨를 어떻게 볼지 염려됐어요. 수연 씨가 카페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김정호 씨는 상견례를 갖자고 동의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이연숙 씨, 48살이었어요.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품격 있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연숙 씨도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연숙 씨는 김정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대방 가족이 수연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지 않은 반응이라고, 하지만 만나보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양가에서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 씨가 장소를 선택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한다며 꽤 비싼 곳을 골랐죠. 민준 씨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고집했어요. 상견례 전날 김정호 씨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만 가겠다고 했어요. 공식 차량 대신 일반 승용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견례 장소로 정해진 호텔은 김정호 씨 가문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김정호 씨와 이현숙 씨는 신중하게 옷차림을 준비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입었습니다. 수연 씨도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가족 모두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김정호 씨 가족을 본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인사를 드리려다가 김정호 씨의 눈짓을 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있고 싶었어요. 박미경 씨와 이상훈 씨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미경 씨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며 다짐했어요. 이상훈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수연 씨 가족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숙 씨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수연 씨는 수줍은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입견은 남아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정중했어요. 민준 씨와 수연 씨는 양쪽 부모님 사이에 앉아서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박미경 씨는 본격적인 신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메뉴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김정호 씨는 정중하게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습니다. 박미경 씨가 김정호 씨에게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사업을 한다고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묻자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속으로 역시나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다들 사업한다고 하시죠라며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훈 씨도 가세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어요. 김정호 씨는 대답하기 곤란해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작은 규모라고 둘러댔어요. 박미경 씨는 이현숙 씨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이현숙 씨는 현재는 전업주부라고 답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전에는 뭘 하셨냐고 추궁했어요. 이현숙 씨는 잠시 외교 관련 일을 했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수연 씨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수연 씨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질문을 퍼부었어요. 언제까지 카페에서 일할 건지, 정식 취업은 언제 할 건지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박미경 씨는 더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리스타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할 건지 추궁했습니다. 수연 씨는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러자 박미경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열정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미래가 보장된 아이라고 승진 가능성도 높다고 자랑했어요. 이때 결정적인 모욕이 나왔습니다. 박미경 씨가 수연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민준이와 수연 씨의 조건 차이가 너무 크다고 결혼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현숙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김정호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소중하게 키운 딸이라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박미경 씨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안 된다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수연 씨를 향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스타로 평생 살 수는 없지 않냐고 몰아붙였어요. 수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딸이 부족해서요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정호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김정호 씨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하려고 다가왔어요. 김정호 씨가 재빨리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물러갔어요. 다행히 박미경 씨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계속해서 수연 씨 가족을 깎아내렸어요. 집은 어디 사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전세라고 답하자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훈 씨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양가의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결국 김정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현숙 씨와 수연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박미경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 가족이 나간 후 레스토랑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심했다고, 수연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박미경 씨는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나가는 김정호 씨 가족을 본 직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모두들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도 극진히 대했어요. 박미경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어요. 양가 모두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이렇게 대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걱정됐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민준 씨와 수연 씨는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었지만 수연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민준 씨를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박미경 씨는 상견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훈 씨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자위했어요. 민준 씨가 아무리 항의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연 씨는 대학 친구 지은 씨를 만났어요. 지은 씨는 수연 씨의 몇 안 되는 절친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진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지은 씨 역시 재벌가 딸이었지만 수연 씨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지은 씨에게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수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은 씨가 수연 씨에게 물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숨길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릴 때부터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수연 씨는 지은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항상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연 씨는 진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특히 대학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수연 씨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연 씨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졸업 후에는 아예 신분을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민준 오빠는 달랐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줬다고 했어요. 돈이나 배경에 관심 없이 순수하게 좋아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은 씨는 이해한다면서도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수연 씨 생각이 났어요. 상견례에서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걱정됐습니다. 동료들도 민준 씨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결국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 씨는 며칠 고민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 씨가 일하는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를 보자마자 사과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심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별을 의미하는 말 같았거든요.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 오빠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준 씨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차라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했어요. 수연 씨를 포기할 수 없다고, 꼭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호 씨는 수연 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민준 씨 가족에 대한 조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아버지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상대방 가족이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혼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수연 씨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숙 씨도 딸을 위로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민준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워했어요. 박미경 씨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박미경 씨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훈 씨도 옆에서 함께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박미경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박미경 씨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김정우 의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이상훈 씨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말하는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둘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수연 씨 아버지였던 거예요. 박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김정우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선 의원이었고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가 정치에 입문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김정우 의원은 대기업 창업주의 아들이었어요. 하성그룹 창업자 김 회장의 차남이었습니다. 재벌가 출신이지만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형은 그룹 회장을 맡고 있었고 김정우 의원은 일찍부터 공직의 뜻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부인 이현숙 씨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외교부 국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정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 김수연 씨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각종 장학금을 받았고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어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입사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현재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더욱 자세히 찾아봤어요. 김정우 의원 가족의 재산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성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의원도 그룹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수연 씨가 일하는 카페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일대 상당 부분이 하성그룹 소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그제야 카페에서 본 이상한 모습들이 이해됐어요. 사장이 수연 씨를 특별 대우했던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박미경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국회의원에게, 그것도 재벌가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상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인터넷에서 김정우 의원의 과거 인터뷰 기사도 찾았어요. 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하지 않고 평범하게 키우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아버지 직업 때문에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미경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박미경 씨는 급하게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수연 씨 아버지 성함이 김정우 씨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반문했어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 씨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삼선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 출신이라고 덧붙였어요. 민준 씨도 깜짝 놀랐어요. 수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 씨는 급하게 수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신 거 맞냐고 물었어요. 수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인정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는 민준 씨의 질문에 수연 씨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직업 때문에 특별 대우받는 게 싫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냥 김수연으로만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연 씨가 왜 대기업 취업을 포기했는지, 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했고 독립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박미경 씨는 결심했어요. 직접 수연 씨를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씨도 동의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국회의원 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었거든요. 박미경 씨는 용기를 내어 수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답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수연 씨가 일하는 카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상훈 씨도 함께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수연 씨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박미경 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카페 사장이 박미경 씨 부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왔던 분들이라는 걸 기억했거든요. 수연 씨도 두 분이 온 걸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수연 씨는 일을 마치고 박미경 씨 부부와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박미경 씨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주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박미경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수연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박미경 씨는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짜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박미경 씨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 정말 어리석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수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이상훈 씨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 씨는 박미경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수연 씨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직업을 숨긴 것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박미경 씨가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다고, 진짜 자신을 봐주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직업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진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신분이 알려진 후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준 오빠가 더욱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수연 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수연 씨의 독립심과 자립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재벌가 딸이면서도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상훈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고 반성했어요. 수연 씨의 인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민준이가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수연 씨는 두 분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실감했거든요. 박미경 씨가 수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오빠를 사랑한다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씨 댁에서 만났어요. 박미경 씨와 이상훈 씨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김정호 씨와 이현숙 씨는 이들을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정호 씨 댁은 소박했어요. 재벌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일부러 화려하지 않게 꾸민 거였어요. 가족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김정호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무례했다고, 의원님을 몰라보고 신뢰했다고 했어요. 김정호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고, 그런 경험이 드물다고 말했어요. 이현숙 씨도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현숙 씨의 품격에 감탄했어요. 역시 외교관 출신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박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를 정말 잘 키우셨다고,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박미경 씨도 수연 씨를 칭찬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신 게 대단하다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민준 씨와 수연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화해 이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민준 씨와 수연 씨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박미경 씨는 수연 씨를 친딸처럼 아꼈고 수연 씨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미경 씨는 수연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 깊은지, 얼마나 겸손한지 깨달았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딸이라는 걸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딸 결혼식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사회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작 수연 씨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도 딸의 뜻을 존중했어요. 결국 적당한 규모의 따뜻한 결혼식이 됐습니다. 결혼식에서 박미경 씨는 하객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국회의원 딸이라고, 정말 훌륭한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인품이 더 훌륭하다고 강조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수연 씨는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들은 이해했어요. 수연 씨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응원해줬습니다. 수연 씨는 카페 운영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도 시작했어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도 딸의 뜻을 지지했어요. 민준 씨는 결혼 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덕분이 아니라 본인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수연 씨도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1년 후 수연 씨가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박미경 씨는 손자를 보게 된다며 울면서 좋아했습니다. 김정호 씨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벅차했어요.
임신 중에도 수연 씨는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습니다. 박미경 씨가 걱정하며 쉬라고 했지만 수연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일하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가족 모임에서 수연 씨가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자랑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라고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딸의 말에 뭉클했어요. 박미경 씨도 변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훈을 전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건 인품이라고 강조했어요. 수연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김정호 씨는 사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딸을 평범한 여자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현숙 씨도 민준 씨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인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수연 씨처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아름답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의 진실한 사랑도 감동적입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거니까요. 박미경 씨의 변화도 의미가 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런 어른다운 모습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호 의원 부부의 품격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커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조건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편견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아닐까요? 수연 씨와 민준 씨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양가 부모님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서로 솔직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으니까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집안 배경을 많이 따지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에요.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박미경 씨처럼 편견을 가졌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용기 있게 변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수연 씨와 민준 씨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반성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인상과 실제가 달랐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거나 편견 때문에 오해했던 일들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